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미있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 진행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오늘 해설에 김대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국 리플레이 오늘 준비한 대국은 대국 전에도 화제가 되었지만 대국 종료 후에는 더 큰 화제가 된 대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인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만남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국 그 직후에 펼쳐졌던 커제 구단의 비매너 또한 큰 화제를 낳은 한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대국의 포인트를 명국 헤드라인으로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명국 2019 하세배 한중일 바둑 쟁패전 박정환과 커제의 결승전을 보내드립니다. 패배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박정환 구단. 종국 직전 상대에 믿기지 않는 대착각으로 박정환 구단은 커제 구단을 2년 연속 꺾고 하세배 2연패에 성공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인간계 최강 커제의 때이른 승부수인데요. 바로 46수입니다. 박정환 구단의 날렵한 행마에 스텝이 꼬인 커제 구단, 때이른 승부수를 날리며 반전을 꾀하는데요. 과연 하변 전투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포인트 2. 천하명당의 요철을 뺏긴 박정환의 120수.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부르게 되죠. 작은 실착에 흔들렸던 박정환 구단. 요처까지 빼앗기며 초반의 우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 논란이 된 비매너 227수입니다. 치열했던 국면, 결국 커제 구단의 승리로 끝나는가 싶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커제의 대착각이 등장하며 국면은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그 후 보여주었던 커제 구단의 비매너 또한 수많은 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대국을 제가 기보를 놔보면서요. 커제 구단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싶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가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착각이었어요. 이런 실수를 세계대회 결승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 커제 구단이 두었던 것도 참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자, 오늘 대국이 마지막까지 변화가 숨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국 리플레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의 제한 시간이 조금 독특한데요. 30초 초읽기 1회, 그리고 보류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중국 룰에 따라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이 제한 시간은 TV바둑 아시아 선수권전에서도 적용받는 제한 시간이에요. 자, 박정환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자, 사실 두 선수는 워낙 백으로 잘 두는 기사잖아요. 특히 커제 구단의 100번은 정말 유명합니다. 네. 커제 구단이 2015년 100번으로 34연승을 거두며 정말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선 바 있고요. 이후 2017년에도 100번 22연승을 거두며 자신의 100번이 정말 극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그래서 커제 구단의 대국을 볼 때는 또 돌가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집중했었는데요. 사실 두 기사 간의 이 대국에서의 돌가리기 신경전도 정말 컸을 거예요. 네. 특히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을 상대로 아직 흑번으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하세배 결승전에서 박정환 구단은 좀 흑번을 잡으면서 왠지 좀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흙으로 박정환 선수가 걸쳐가자 귀로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잘 두어지지 않던 정석인데요. 이런 수는 옛날에는 금지시됐죠. 여기 뒀다가 사부님들한테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저렇게 붙이는 수가 더 많이 나오고요. 특히 커제 구단이 굉장히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자, 그곳을 삼삼파는 것 또한 예전에 지금 붙였던 수와 마찬가지로 금기시되던 수법이었어요. 네. 보통은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가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특히 보시면 흙이 하변 방면에 세력을 쌓았잖아요. 네. 근데 이 삼삼 침입은 이 세력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는 수법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삼삼을 파는 수는 극히 좀 금기시되는 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꺼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자, 커제 선수가 초반부터 인공지능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박정환 선수도 인공지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사실 박정원 구단, 커제 구단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프로 기사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인공지능과 대국을 하는 정도의 공부가 다였다면 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 복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이 비교적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형세 판단을 신뢰하면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네. 아까 삼삼에 대해서, 삼삼 침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 알파고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알파고에게 처음 도전한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네. 대국자는 이세돌 구단이었잖아요. 네. 그 후에 커제 구단도 알파고와 대국을 한 바 있어요. 네. 그때 커제 구단의 완패로 끝났는데, 당시에 커제 구단이 그 알파고의 수법에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린 동영상도 있고, 특히 알파고의 삼삼 침입을 의식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잘 등장하지 않는 이 화점보다는 삼삼을 즐겨두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다가서자 커제 선수가 또 붙이는 행마를 했는데요. 잘 두어지는 행마인가요? 이곳을 이렇게 다가서는 수는 자주 등장하는 수죠. 다만 흙이 이곳을 먼저 걸치고 이렇게 다가갔다는 것이 좀 이색적이에요. 네. 보통이라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다가서겠죠. 이유는 여기를 다가설 때 흙이 다음에 벌리거나 아니면 이곳을 걸치는 간격이 좋아야 되는데 흙이 이곳을 걸쳐둔 교환 때문에 백이 이곳이 튼튼해졌고 반대로 흙이 이 협공한 이 자리가 좀 외로워졌잖아요. 또한 나중에 백이 공격을 할 때도 이 한 점 걸쳐놓은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곳을 걸쳐두고 손을 빼는 진행이 많고요. 그리고 이곳 이렇게 협공하는 이 형태도 백돌이 응원군이 있지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두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커제 선수가 붙여간 수는 어떤가요? 이렇게 붙여간 대응도 요즘에서야 등장한 수법이에요. 네. 보통은 흙이 이렇게 걸쳐가면 붙여가는 수로는 예전 이창호 구단의 단단한 기풍은 이 자리, 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벌린다면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백을 좀 옹졸하게 지키게 한 활용 같지만 또 이 백 모양에는 삼삼 침입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는데 흙의 이곳과 이곳 교환으로 인해서 이 삼삼 침입이 없어졌잖아요. 곧 백의 귀가 굳혀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이 다가서는 수 혹은 협공하는 수 이 수가 예전만큼은 좋은 평가를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수가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위로 붙여가는 수 또한 기존에 이렇게 받아두는 수보다는 좀 더 중앙 진출을 하면서 능동적인 지킴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흙이 이곳에서 이렇게 입구자를 두었는데 이 수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많이 등장해요. 그렇군요. 네. 이것을 붙여갔을 때는 일단 백이 이것을 끊어가는 수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칠 수는 없어요. 흙이 빵 따내면 하지만 백의 귀가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자, 흙이 이것을 붙여가면 자, 지금 이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백이 끊어가고 이을 때 단수를 치고 이곳을 뚫고 나가면 이렇게 차렷을 서요. 네. 흙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빵 따냄을 해서 자, 어떻습니까? 백이 귀를 지켰고 또 변해서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죠. 그렇다면 흙이 붙여간다면 백은 끊어서 응수를 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곳 축머리가 없는 상황에서 축이 성립한다면 끊어가는 수가 강력합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입구자로 비틀어 갔고요. 그래서 백도 받아두었고요. 네, 백이 받는 수는 당연한 수고요. 흙이 위로 밀어가는 데까지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좀 다양한 편인가요? 두 가지죠. 자, 이곳을 실전처럼 젖히는 것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어두는 것. 지금은 백이 이렇게 응원군이 있잖아요. 네. 응원군이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피해갈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커제 구단 또 기세를 중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곳 젖힘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그냥 받아주지는 않는 거죠? 박정환 구단도 이곳 끊으면 기세죠. 네, 이곳은 당연히 끊어가야 하고요. 여기서 백은 이곳을 누는 수 그리고 이것을 누는 수 양쪽을 늘어가는 수가 있겠습니다. 느는 방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전은 이쪽을 늘었어요. 자, 그러자 실전 진행은 흙이 늘고 막아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늘어갔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가능했던 거죠. 다음에 백이 이쪽 공격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이 흙 넉점에 대한 공격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늘었을 때 흙은 지금처럼 버텨서 이 하변에 쌓아두었던 세력을 최대한 좀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백이 공격하는 거에 따라서 타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백이 반대로 늘어간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늘어간다면 자,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로 느는 거죠. 네. 흙이 끊고 백이 이렇게 늘어간다면 지금은 흙이 이쪽을 둘 수는 없어요. 아마 이쪽을 받아두겠죠. 받아두었을 때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받아두었을 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늘어져 있는 건 반대로 백이 이쪽 싸움을 할 때는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늘면 흙은 일단 이 넉점을 받아서 안정을 취하고 실전처럼 이쪽으로 늘면 하변 쪽에 응수를 하면서 세력을 최대한 키워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네. 실전은 커제 선수가 우측으로 늘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박정환 선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하변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우선 자신의 모양을 지키고 시작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요. 커제 구단은 이쪽 넉점 방면에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하지 못하면 일단 하변집이 굳어진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자, 이제 좌변을 공격하는데요. 자, 이렇게 날일자를 간 수로는 보통 이 모양에서의 급소는 그 한 칸 아래예요. 자,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두는 게 이 모양에서의 급소인데 네. 흙이 이 자리 붙여서 나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어떨까요? 백이 끼어가는 수는 가능하지만 단수를 치고 있고 아래쪽으로 몰게 되면 자, 이렇게 흙이 알토란 같은 집을 내고 살고요. 네. 백은 중앙에 두터움을 쌓았지만 아직은 좀 허점이 많은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이곳 급소를 두었을 때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피해서 여기 위로 나를자를 씌워갔습니다. 흙이 붙여간다면 수습이 좀 쉽게 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커제 선수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흙이 날일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혹으로 받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단단하게 받아두었고요. 실전에 보시듯 박정환 구단이 이 장면에서 정확한 수순을 밟으면서 초반에 좀 주도권을 잡고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호구를 친 것은 언뜻 봐도 백의 이 다가섬이 한눈에 보이는 아픈 자리인데 이렇게 붙이는 타겟의 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백이 이걸 뒤로 받으면 이렇게 붙여서 끊고 단수 치고 있고 아래쪽으로 산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창고도와 엇비슷해요. 일단 흑은 아래쪽에서 알토란 같은 집을 내고 살았고 백은 봉쇄는 했지만 아직은 뭔가 모양이 좀 이것저것 허점이 많죠. 네. 그렇다면 백도 좀 더 강력한 수를 두겠고요. 자, 이렇게 젖혀가자 흑이 중앙으로 재차 붙여가는 것 또한 좋은 맥점입니다. 이제 흑은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백이 선택을 먼저 한 거죠. 흑이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은 중앙 쪽을 두텁게 하고 흑을 안쪽에서 살려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두기에는 좀 싱겁다고 판단한 커제 구단이 일단 실리의 이득을 취하면서 흑을 공격하고자 나섰고 흑은 중앙 진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귀 쪽에 하나 붙였습니다. 의미가 있는 교환인가요? 이 교환 때문에 다음에 3-3을 침입하는 약점이 생겼고 백도 이 자리를 당하기 전에 이곳에 젖혀 있는 자리가 손에 돌아와야 돼요. 흑이 3-3을 두기 전에 먼저 백이 젖혀있는 교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과 같은 중앙 전투에서 흑이 먼저 두느냐 백이 먼저 두느냐는 그 전투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또 판 전체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수가 되겠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이곳 붙여둔 교환 때문에 이곳 지킴 또한 급한 자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중앙 싸움에서 선수를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급한 그렇죠.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초반 진행은 박정환 구단의 즐거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좌변 쪽이 어느 정도 타개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커제 구단 하면 초반 포석이 정말 굉장한 기사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네. 기사들의 대부분이 초반 감각이 좀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커제 구단의 포석은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감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귀를 젖혀있는 수를 두자 중앙 쪽을 박정환 선수가 먼저 두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 자리를 흑이 둔 것과 지금 백이 둔 것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백이 곳을 쫓아가면 아직 흑이 좀 더 공격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두면서 흑 모양도 세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엷은 돌에 가깝게 되죠. 네. 하지만 실전처럼 흑이 이곳을 오자 지금은 백이 쫓기는 모습이고요. 흑이 다음에 한 수를 더 둬서 이런 자리를 지킨다면 이 흑 세력 또한 제법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터운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오늘 대국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석판으로 넘어와서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대국의 첫 번째 포인트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돌가리기 하는 순간부터 두 대국자 묘하게 좀 긴장감이 흘렀을 것 같아요. 자,
초반에 이정석을 선택했죠. 이정석은 커제 구단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수법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국 후 그 있었던 블러랜드배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이 정석을 초반부터 사용한 바 있어요. 자, 인공지능 이후로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3-3을 들어갔죠. 자, 여기서 3-3 파는 수는 예전 이론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지금 이렇게 흙이 이렇게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을 파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발빠른 수가 등장하고요. 이 수가 싫어서인지 이제는 첫 수부터 3-3에 두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커제 구단은 전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3-3을 팠고요. 자, 3-3 정석 중에 가장 간단한 정석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지금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이렇게 밀어가는 수, 이렇게 날을 짜가는 수, 세 가지가 있겠는데 이렇게 날을 짜가는 수도 가장 간명한 그런 수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걸쳐두고요. 수순이 조금 독특했어요. 그렇죠. 다가섰는데요. 사실 이걸 다가서면 걸쳐놓고 다가서는 수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냥 다가서는 수는 좀 예상이 돼도 이 수는 좀 이색적인 한 수였고요. 여기서 커제 구단이 이렇게 붙여갔는데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자, 이렇게 이쪽으로 한 칸 뛰는 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즐겨두던 수는 이렇게 한 칸 좁히는 수인데 지금 이 수는 조금 옹졸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지키는 수, 한 칸 뛰어서 지키는 수도 이 수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귀를 지키겠다는 수고요. 이 교환은 이렇게 지켰을 때 이게 생각보다 좀 귀를 굳혀주어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사들도 있어서 잘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전의 커제 선수는 붙이는 수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붙여가는 행마가 또 인공지능이 또 즐겨두는 수법이죠. 자, 이 장면에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보던 정석 형태라면 여기가 급소잖아요. 이렇게 드는 게 무난하지만 백도 이렇게 막아가고요. 자, 이렇게 막아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 붙여간 수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예전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이렇게 받는 수, 이 수도 좀 일반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수의 단점은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뛰거나 하면 그 귀의 맛관계상 이런 곳이 선수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중앙이 거의 봉쇄를 당한 모습 아닙니까? 흙의 모양이 굉장히 커졌는데 먼저 이렇게 붙여가는 교환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백 중앙이 진출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입구자 행마를 했죠. 자, 이 수는 사실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초창기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붙여간다면 이렇게 끼어가는 수는 논외입니다. 자, 이을 때 흙이 이쪽으로 지키면 벌써부터 백 모양이 좀 무너졌죠. 약간 중복의 형태, 빈삼각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백은 귀 쪽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반발하는 수가 강력하고요. 네. 여기서 이수보다는 이수가 좋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백이 축이 좋다면 이렇게 잡고 또 축이 나쁠 때 이렇게 두는 수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무난하게 잡아두는 수가 보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뚫어가고요. 자, 여기서 사실 보통 그 저급자라면 당연히 이걸 막아서 이걸 가두는 수를 생각할 텐데 여기서 이걸 응수하지 않고 가만히 차렷해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자, 흙이 계속해서 뚫어간다면요. 백도 따내서. 자, 흙도 이곳을 뚫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백도 귀를 지켰고 빵 따냄을 통해서 이쪽 방면 변에 두터움도 확보했습니다. 실전에는 붙여가지 않고 입구자 행마를 선택했고요. 그러자 백이 받아간 것은 당연하고요. 흙도 입구자 갈 때부터 이곳을 중앙으로 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여기서 백의 선택이 두 가지였는데요. 실전은 젖혀갔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응원군까지 있는 입장에서 이런 밋밋한 수는 좀 커제 구단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실전에 젖혀가자 박정환 선수도 바로 끊어갔고요. 여기서 뭐 이쪽으로 넣는 수, 이쪽으로 넣는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넣는 수는 일단 뭐 이거나 호구로 먼저 흙 넉점부터 돌본 후에 이곳을 쌓아나가게 되는데 이곳 끊겨져 있는 게 이 모양에서 아직도 급소로
작용하고 있죠. 흙이 전혀 불만 없는 싸움입니다. 네. 실전에는 반대로 들어갔고요. 반대로 늘어가자 이제는 흙도 이쪽 공격이 반대편 이쪽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하니까 흙도 이것을 버틸 시간이 생겼어요. 자, 이제는 백이 좌변 쪽 공격을 해야 하는데요. 실전에는 날일자로 씌어갔죠. 이 모양에서 보통 급소는 이렇게 두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전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어요. 이렇게 둔다면 자, 흙은 아마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가능할 겁니다. 백도 이 수가 싫었던 것 같아요. 차단을 한다고 해도 반대편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백의 두터움보다는 흙의 실리가 좀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실전엔 날일자를 선택했고요. 그러자 흙이 이렇게 넓히는 것이 아닌 이렇게 혹으로 단단하게 지켜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넓혔다면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굉장히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하나요? 지금 젖히는 게 이 모양에서 일감인데 백이 이렇게 따라 붙이는 수가 준비된 수법입니다. 이 수를 당하면 흙이 대번에 곤란해져요. 양쪽에 약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젖혀도 지금 모양은 자 단수 치고 이을 때 끊어서 공교롭게 이게 자충으로 흙 두 점이 잡히게 되죠. 실전은 호 붙이는 행마를 했고요. 그러자 자 이곳을 이렇게 두고요. 하나 붙이고 백도 여기서 반대편 안쪽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실리를 차지하면서 흙을 중앙으로 몰고자 했습니다. 자, 이곳 교환까지 해두고 흙은 일단 이곳을 먼저 응수타진을 했어요. 사실 이 응수타진도 백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워요. 당연히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 귀에 굉장한 노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젖히고 자, 흙 모양이 지금 경쾌하게 탈출했죠. 이곳 싸움은 흙의 우세입니다. 자, 백이 이 자리가 급해졌어요. 그렇죠. 이곳 붙여준 덕분에 지금 이곳 안 젖혀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흙이 마지막 남은 요처 이곳입니다.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곳을 백이 둔 것과 비교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백이 두면 아직 백이 흙을 쫓고 있는 느낌이고 이쪽 세력도 자연스럽게 좀 제한을 했는데 흙이 이곳을 두니까 이쪽 세력이 지금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네. 백 세 점이 쫓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커제 선수가 들여다보는 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사실 이 수가 커제 구단의 때이른 승부수예요. 보통이라면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인데 커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밋밋한 그런 수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수는 둘 때 그 해설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길도?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강력했고 박정환 구단도 좀 당시 해설자와 비슷한 마음으로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쉽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커제 선수의 초반 승부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하변 전투수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리플레이 2019 하세배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이고요. 지금 하변의 커제 선수가 들여다본 장면인데요. 네, 초반 전투에서 박정환 구단이 좋은 감각을 보여주며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 자리를 두기 전 흙의 이 자리,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네.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초반엔 좀 리드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이르게 승부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 무난하게 둔다면 이 수로는 그냥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칸 뛰어가는 수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밋밋한 수는 커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내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자리가 커제 구단으로서는 적기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변 쪽에 흙의 돌도 많기 때문에 흙이 못 싸우는 싸움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 이대국을 당시 중계했던 많은 분들이 커제 구단의 수법, 자 이곳을 두고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수법에 굉장히 놀랐어요. 어, 아, 이렇게 둘 수가 있나? 저도 처음 볼 때 굉장히 강력한 수법에 좀 놀랐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전에 보시듯이 다음에 이곳 끼워가면 자, 실전에 이런 진행이 나오거든요. 네. 끼워가면 흙이 이쪽 방면 있는 자리가 다음에 안 두면 귀가 수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커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침투를 한 거예요. 있는 자리가 선수라면 당장 끊기는 거 아닌가요? 사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그곳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당연히 선수니 커제 구단이 곤란할 거다까지만 생각했지 커제 구단의 반발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수순으로 진행이 됐는지 대국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자리를 선수했고요. 커제 구단으로서는 이 자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해서 백 전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충으로 몰려도 이 싸움은 가능하다라는 수일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두었던 수가 당연히 정수로 알고 있고 이 수 때문에 백이 곤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살펴본 결과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을 나와서 끊는 노림을 두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씌워서 갔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는 수가 일감으로 보이고 이 자리를 둠으로써 이곳 백 넉점과 백 석점이 갈리면서 누가 봐도 흙이 유리한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곳을 끼워 이은 체면 그리고 다음에 이곳 자충을 이용한 그런 수단까지 보고 있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차마 이 수를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수가 보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로 이렇게 냉정하게 이곳과 이곳을 갈라가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자, 실전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나와서 끊었는데요. 일단 끊어가고요. 귀의 자리를 먼저 선수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박정환 구단이 간과했던 수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전에도 나오는데 박정환 구단이 착각했던 점은 이 중앙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중앙은 집으로도 클 뿐더러 굉장히 요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커제 구단은 이 중앙이 아니고 아래쪽 석점을 버리는 수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모양에서는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이것을 밀어서 버텨오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흙도 만약에 꽉 막아간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이곳을 막아가는 수는 자, 끊어서 자, 넣는다면 자, 이렇게 밀어가고요. 젖혀서 버텨도 단수 치고 나가면 지금은 이곳 축과 이곳 끊기는 약점이 맞보기가 되어서 흙이 곤란하죠. 네. 당장 막아가는 것이 안 되네요. 흙은 이걸 막아서 바로 수를 조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곳에서 늘리는 수를 둬야 되거든요. 자, 실전에도 등장합니다. 네, 그 자리요. 선수 같은데요. 그곳을 먹여치는 수가 박정환 구단이 보고 있었던 수고 애초부터 이곳을 끼우고 단수 칠 때부터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끊는 수가 성립한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전에 커제 구단의 대응이 좋으면서 이 싸움은 박정환 구단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있는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이제 하변 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뛰어서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이거 있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이렇게 받아둔다면 이것이 선수니까 지금은 막는 것이 아니고 한 칸을 뛰어도
흙이 튼튼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백 전체를 잡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받질 않는군요. 이곳 단수를 칠 때 박정환 구단이 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백이 곤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곳 단수를 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자, 실전에 박정환 구단의 착각과 커제 구단의 준비된 수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 자리가 곤란해 보였는데요. 박정환 구단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두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커제 구단이 자, 실전처럼 위로 이어서 이곳 중앙을 살리는 수를 선택한 거예요. 박정환 구단은 끊었을 때 당연히 이 석점을 살리고 이 중앙 6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어서 이 중앙을 살리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았던 거고 이 석점을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흙이 이쪽에서 좀 이득을 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흙이 이렇게 공들여 쌓아왔던 하변 흙 세력이 무너진다면 이 진행은 백이 성공이잖아요. 3점은 잡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3점은 집으로는 작지 않지만 요석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나니까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분명히 초반 흐름은 박정환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이곳 싸움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우세한 싸움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곳 석점을 버리는 이 선택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자 보시다시피 지금 흙 세력, 흙의 하변집이 몽땅 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 또 커제 구단의 실수가 등장하면서 흙이 우세를 넘겨주는가 싶었던 흐름을 다시 흙의 우세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대국이 너무 유명한 한판이어서 제가 다음 수순을 미리미리 네. 알려드리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대국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수순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우선은 하변 쪽 백돌들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했고요. 자, 사실 이 지점에서 언뜻 보기에는 백이 엷은 행마예요. 네. 사실 이렇게 행마를 할 바에는 젖힌 수로 꽉 젖혀가는 수. 자, 흙이 이것을 늘자 백이 이렇게 나를자를 둔 수로는 이렇게 공배를 채워서 나가는 편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모양은 뭔가 좀 엉성하고 엷습니다. 실전에 등장했던 바로 이 자리가 이 백의 엉성한 모양을 추궁하는 급소입니다. 이 자리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 흙이 이렇게 두터운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두어도 이곳과 이곳을 차단하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는 강력했던 거고 여기서 백이 연이은 실수를 두면서 초반 전투는 흙의 대우세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은 어떤 응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 모양이 저도 좀 궁금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어떤 수죠? 자, 이곳 찝는 수를 추천합니다. 찝는 수요. 네, 이 모양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았던 이 두 점을 스스로 무겁게 만들면서 또 두 점 머리를 자진해서 막고 있잖아요. 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방향이었는데 못했는데요.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이곳을 찝는 수입니다. 이곳을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는 수는 무리예요. 이렇게 끊어간다면 자, 보시다시피 흙 모양이 바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설령 흙이 이곳을 잡더라도 중앙에서 활용당하고 반대편에서 몰린다면 이거는 흙이 실패가 됩니다. 가령 이렇게 이으면 자, 이곳을 젖히고요.
중앙을 나가기 위해서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몰아가면 중앙은 중앙대로 두터워졌고 백은 이쪽을 몰면서 이쪽을 죽이는 대신 반대편 흑 석점을 잡을 수 있죠. 네. 이 진행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곳을 찝을 때 젖히는 수 대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늘어둔다면 흑이 다음에 이곳을 젖혀서 추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언제든 이도를 죽이고 중앙에서 두텁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이곳을 너무 작게 작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싱겁게 살려주기엔 어쨌든 하변 흑 세력이 깨진 손실이 큽니다. 그 자리가 두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급소 자리군요. 네, 사실 인공지능은 확실히 이런 자리를 볼 때마다 좀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기발한 착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허재 선수는 하변으로 젖혀갔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젖혀간 수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젖혀가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뭐 헤드라인에서 인간계 최강 커제 구단 이렇게 불렀는데 네. 보통의 인간,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래쪽을 젖혀가는 수가 일감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뛰어넘은 인공지능께서는 이곳을 찝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착상을 보여주었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뭐 형세 판단도 형세 판단이지만 이런 발상 부분에서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틀에 박힌 발상이 아닌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추구하는 그런 수들은 정말 인공지능이 꼭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하변으로 젖혀가자 박정환 선수도 위로 젖혀가면서 백 모양이 조금은 무너진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끊겨가자 백의 작전이 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날일자 이 두 번의 날일자보다는 그냥 이렇게 젖혀서 단단하게 행마를 하는 편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대국이 펼쳐지기 전 커제 구단은 뭐 삼성화재배와 백령배를 연이어 우승하면서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최근 전적에서 1승 4패 굉장히 난조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4패 중에는 뭐 이호승 선수라던가 박하민 선수 신예들에게도 자꾸 발목을 잡히며 박정환 구단이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어요. 이 무렵 박정환 구단은 신진서 구단에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랭킹 1위까지 넘겨주면서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이 하세베 1라운드에서 커제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1국도 박정환 구단이 참 좋은 내용을 두었거든요. 중반 이후까지 박정환 구단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박정환 구단의 그 장점이라면은 그 후반 집중력인데 이번 하세베 1국에서는 후반 집중력에서 무너지면서 커제 구단에게 승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가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무렵 신민준 구단에게 그 KBS 바둑왕전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을 거예요. 네. 본인보다 후배 기사에게 타이틀전에서 진 것은 처음이고 특히 0대2 완봉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을 갖던 시기가 바로 이 하세베를 두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국도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또 심지어는 박정환 선수가 흙을 잡으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뭐 커제 구단의 100번은 정말 극강이에요. 네. 커제 구단이 그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지금까지 100을 잡고는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걸 모를 리 없는 박정환 구단이 돌가리에게서 흙을 잡았다는 것 정말 불안하겠죠? 자, 하지만 박정환 선수 하변 쪽에서 급소를 공격해가면서 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복잡한 패싸움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붙여가고 백이 이곳을 젖혀가자 흙이 이렇게 위로 젖히고 몰아서
나가고 그다음 끊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패가 나니까 지금 백은 이만한 패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 얘기는 백의 이 작전이 좀 실패라는 겁니다. 백이 지금 강력한 패감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패감이라면 뭐 이곳을 찔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전에도 이렇게 찔러서 따내고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네. 이 바꿔치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흑은 정말 빵빵빵 때려내면서 아주 두텁고 깨끗하게 백을 제압한 반면 백은 무언가 좀 맛이 나쁘고 다음에 활용을 당할 소지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바꿔치기, 이제 곧 실전에 등장하죠. 이 바꿔치기는 이 활용과 이 두터운 만큼 흑에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백이 패감 사용할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고요. 박정환 구단 뭐 당연히 해소해야 돼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 지금 그 대국자의 이 사진에 제가 좀 주목했는데 네. 이번 그 명국 리플레이 시간에도 이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사진이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모습을 보면 커제 구단은 왠지 좀 날카롭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박정환 구단은 좀 온순하고 그냥 바둑 판만을 응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 대국을 둘 때의 분위기 그리고 둘 때 두 기사의 태도 또한 커제 구단은 굉장히 날선 모습이었고 박정환 구단은 커제 구단의 그 심리적 여러 가지 도발에도 꼼짝 않고 반상만을 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커제 선수는 대국할 때 좀 제스처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는 제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정말 이창호 구단의 그 돌부처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박정환 구단 그 미동도 없고 상대방의 어떤 흔들기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기사입니다. 사실 뭐 지금 돌부처 이창호 구단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커제 구단은 100번이 강한 기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반대로 흑번이 강한 기사는 대표적으로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오. 물론 그 두 기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창호 구단 시대에는 5집 반이었고요. 5집 반에서 6집 반으로 넘어오던 시절이었어요. 덤이요. 그렇죠. 네. 덤이 한 집에서 2집 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일류 기사들의 대국에서는 크잖아요. 하지만 그런 뭐 어드밴테이지를 감안하더라도 이창호 구단의 흑번 승률은 놀라웠고 특히 중요 세계 대회에서 흑번 23연승을 기록한 바 있는 그런 놀라운 기사입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좌변은 잡혔지만 중앙 쪽에서 활용 수단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활용만큼 지금 실전에 보시듯이 이곳을 잡았지만 흑은 이렇게 단수를 쳐가면서 백 모양을 우영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다음에 이렇게 씌워가면서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죠. 흑은 큰 공을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상변 방향의 세력을 좀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반면 백은 계속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이 돌을 잡았기 때문에 백이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 왠지 공격당하는 것처럼 잔뜩 움츠린 행마를 하고 있죠. 네. 아까 제스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대용 해설위원은 좀 바둑 두실 때 제스처가 많은 편이신가요? 사실 과거에는 저도 한 제스처 했습니다. 네. 보통 어떤 제스처를 하셨나요? 커제 구단이 했던 나쁜 행동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또 인상도 쓰고 또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네. 특히 입단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그게 가라앉았지만 입단 전에 제가 연구생 시절에는 저도 정말 승부욕이 컸고 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그냥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랬는데
그거를 또 엄살로 이용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형세가 좀 미세할 때 네. 불리한 척을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기사들도 있는 걸로 네. 추측합니다. 네. 특히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왠지 좀 저보다 강한 자기 자신보다 강한 상대가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실수를 했다는 제스처를 하거나 혹은 네. 그 반대로 내가 지금 형세가 좋다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 분명히 나보다 강한 상대가 저랬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형세와 좀 다르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좀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죠. 자, 말씀드린 와중에 박정환 구단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수죠? 자, 지금 뒤로 수순을 잠깐 넘어가 보면 이곳을 붙였어요. 자, 백이 젖히자. 네. 흑이 시간 연장책으로 이곳을 단수를 치는 거예요. 자, 이 수가 결정적 실수입니다. 이 수는 당연히 선수인지 알고 두었는데 네. 커제 구단의 이곳 한 칸 뛴 반발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2점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곳을 잇는 것은 후수잖아요. 따도 이곳을 이으면 이곳 석점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상자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있는 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들여다본 것은 다음에 바로 끊어가는 수가 성립하면서 이 백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렇습니다. 중앙 쪽 힘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박정환 구단이 우세했던 바둑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작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대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과 네. 좀 자책으로 이어지거든요. 천하의 박정환 구단도 이 실수는 좀 대국하는 내내 신경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자, 중앙 쪽에서 원래는 흑의 힘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백도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 중앙에서의 들여다보면 좋은 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가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제대로 응수를 했다면 박정환 구단이 다시금 우세를 잡아갈 수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의 큰 방향착오가 등장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좌변 쪽에서 실수를 해주면서 커제 선수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두었거든요. 근데 네. 좋은 수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회돌이를 해서 네. 백을 우형으로, 이게 포도송이 형태라고 해요. 네. 이렇게 우형으로 뭉치게 하는 것은 흑의 기분 좋은 활용입니다. 여기서가 문제였어요. 기분은 냈는데 냉정한 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것까지는 뭐 누구나 다 둘 수 있는 그런 쉬운 수였죠. 우선은 기분 좋은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이상했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네. 쪽을 선택했을까요? 저도 지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실전을 아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쉬운 수고 저도 왜 그 자리를 안 뒀을까 할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제가 대국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결정적 방향 착오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백이 두는 그 자리, 이곳이 천하 요소였어요. 그 자리를 두었어야 돼요. 이 자리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너무나도 아픈 자리고 이 자리를 두면서 이 국면은 커제 구단의 역전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하변 쪽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커제 구단이 좀 국면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때이른 승부수를 날렸어요. 자, 밀어갔고요. 사실 백이 조금 억지스러운 모양이 아닌가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진행을 두고 많은 해설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네,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여기가 선수 자리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도 이곳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끊어가는 것이 강력해서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커제 구단에 좋은 반격이 있었죠. 자, 끊어갔을 때만 해도 백이 좀 곤란해 보였는데 그렇죠. 근데 막상 이걸 이렇게 밀어서 버텨가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우선 막아가는 수가 안 됐고요. 그렇죠. 막아가는 것은 보여드렸던 듯이 끊어가면 이 한 점과 이 석점을 동시에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받기엔 이제는 수상전이 단수 쳐서 나가면 흑이 수보적이 돼요. 끊어가더라도 바로 수가 조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밀어가서 버티는 수를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쪽 선수 교환을 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믿고 있던 자리인데 사실 박정환 구단이 생각 못했던 점이 있죠. 자, 이렇게 중앙 단수 치는 게 우선 박정환 구단을 좀 놀라게 한 수입니다. 이걸 둘 때 당연히 이 6점을 잡아서 요석을 잡으면 괜찮다 생각했지만 이걸 이어서 버티는 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손해인데요. 네. 일단 이렇게 받아두니까 흑도 이제 와서 안 살릴 수 없고요. 이제는 백이 먼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백이 이쪽을 차지하니까 어쨌든 이 모양이 깨지면 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양이었던 하변 전체가 초토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입구자 행마를 했고요. 이렇게 나를자를 가는 데까지 보통이었는데 사실 커제 구단이 이 수를 못 봤을 리 없어요. 이 수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마를 한 것은 실전에 패가 나도 패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안 그러면 뭐 그 착각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전처럼 둘 바엔 애초부터 이걸 이렇게 젖혀서 두는 편이 좀 더 백 모양을 두텁고 쉽게 타게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흑이 붙여간 것은 당연한 맥점인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급수. 이곳을 찝는 수예요. 자, 인간계 최강 커제 구단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미처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양이라고 보면 맥점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 모양에서 이건 왜 안 떠오를까요? 사실 이 모양은 지금 백이 애초부터 이 두 점 자체를 좀 가볍게 보겠다는 뜻인데 스스로 무겁게 만든 행마예요. 네. 또한 두 점 머리는 맞지 말아라 라는 격언을 파기하고 스스로 두 점 머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양이 이상합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이수가 좋았던 게 이걸 두면 만약에 이걸 젖혀간다면 이렇게 끊어서 흑도 여유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을 때 단수 치고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수를 봉쇄한다면 흑이 나가려면 빵 따냄을 줘야 하지만 백이 이걸 사석으로 이쪽을 두텁게 정리하고 흑 석점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실전에는 호재 선수가 인간답게 아래로 젖혀갔고요. 자, 흑이 이렇게 젖혀가자 백이 단수 치고요. 됐죠? 이제 와서 패는 피전입니다. 하지만 이 패의 결과는 흑이 성공이에요. 당장 백의 팩감이 좀 없었어요. 네. 좌변 잡는 팩감을 사용했는데요. 이 패밖에 없는데 흑이 이렇게 따내자 우선 흑집이 보시다시피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백이 이걸 잡긴 잡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활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바꿔치기는 흑의 성공이죠. 말씀해주신 대로 활용을 위한 수단들인 거죠. 네. 이것을 나릴자를 씌우게 되자 백은 일단 흑을 잡으면서 이게 공격당할 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흑은 공격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백은 계속해서 타기하는 것 마냥 좀 잔뜩 움츠린 행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붙여갔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실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실수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커제의 이 좋은 반격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 자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는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이 교환이 돼 있지 않다면 다음에 막아서 붙이더라도 이렇게 젖히면 흙이 수가 제법 늘어나는 자리거든요. 흙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 이 백 중앙에 대한 좀 압박이나 활용 수단이 더 많아질 텐데 네. 실전은 이 교환을 섣불리 하는 바람에 이제는 끊어먹으면 바로 이 두 점, 이 넉 점이 단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곳 중앙에 대한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자, 교환을 하고 늘어갔죠. 여기서 커제 구단이 이 수는 이제 신바람을 낸 수인데 글쎄요, 이 수는 좀 빠른 감이 없지 않고요. 박정환 구단의 이곳 붙임, 이 반발이 좋았습니다. 자, 커제 구단도 강력하게 두어갔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들여다봐서 끊는 것은 성공했지만 백돌 전체가 자충으로 몰리면서 이게 백 모양이 좀 그 포도송이로 모이고 흙이 굉장히 두터워지잖아요. 네. 이 수는 좀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 좋은 선수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실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실 박정환 구단이 좀 굉장히 아쉬운 수가 나와요. 자, 실전에 여기서 이곳을 뛰어갔는데 이 수는 당연히 이곳을 막았어야 됩니다. 자, 이곳을 막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백이 막더라도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젖혀가는 데까지 기분 좋은 선수예요. 맞고 여기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흙이 이런 방면의 선수를 한다면 일단 이걸 다 잡았죠. 또한 이쪽 방면 세력을 토대로 여기다 엄청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전에는 세 점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에 박정환 구단은 이수 말고 이수를 두었는데 이수가 초반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대완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였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박정환 선수의 실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하세배 결승전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자리를 뺏겼어요. 자,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곳을 띄어서 이렇게 두었죠. 흙이 이것을 막은 것과 비교해 볼게요. 네. 막았을 때 백이 이곳을 잡으면 단수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다 선수예요. 다만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수를 했다고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젖히고 막고 막으면 자, 여기까지는 백이 다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흙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에 끊는 것까지 선수죠. 자, 이곳을 막음으로 인해서 일단 이 석점까지 다 잡으면서 집으로만 약 20여 집의 집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흙 모양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정말 두터워졌어요. 지금 흙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이 중앙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다간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집으로도 클 뿐더러 이 사활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급소가 됩니다. 만약에 흙이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늘어두게 된다면 자, 이것을 붙이는 수까지 선수예요. 도대체 몇 집이 나는 건가요? 자, 백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선수를 잡고 중앙을 지켜간다면 자, 모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이 자리는 정말 천하제일의 요소였어요. 놓이고 보니까 더 대단한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박정환 선수가 세 점을 살리면서 그 자리를 뺏겼는데요. 사실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뺏긴 것보다도 더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였구나, 내가 아픈 자리를 당했구나라는 그 대국 상황에서의 그 기분, 그 탓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곳을 계속 젖히고 2단 젖히는 수순이
곧 나와요. 네. 하지만 이 수순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을 밀린 것, 막지 못한 것까지는 너무 좀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라도 뒤늦게 이곳을 막는 수로는 다른 데를 뒀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방향착오로 인해서 계속 실수가 등장을 했군요. 네. 지금 흑이 이곳을 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한 점과 이 넉 점을 연결하는 수는 필수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이 모양이 아직 집은 아닙니다. 여기서 흑 차례면 흑이 이런 식으로 지켜서 모양이 커지는데 지금 백 차례니까 실전처럼 백이 먼저 갈라치면 흑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전에 집이 거의 안 났거든요. 네. 자, 그 자리를 빼앗겼고요. 상변 쪽 두터움보다는 확실히 밀어가면서 좀 우변 쪽으로 두터움을 키웠던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도를 투자했지만 결국에 집을 내지 못한다면 이곳 투자한 수는 공배에 불과하죠. 상변 쪽 101점을 좀 공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 와중에 이곳 저처간 수가 실수예요. 이 저처간 수로는 상변 쪽 공격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네. 상변 쪽 공격에 대한 수를 두었어야 합니다. 뭐 이쪽으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아예 중앙 쪽으로 두어서 이쪽 집을 지키는 것도 뭐 이렇게 씌워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두어서 이쪽 모양을 키우면서 이쪽 백을 공격하는 수를 두었어야 돼요. 네. 네, 박정환 구단 이곳과 이곳 어느 곳을 벌릴지 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당연히 방향은 이쪽이 맞아 보이지만 이렇게 갔을 때 백이 이렇게 벌리면 흑도 약하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벌리기에는 백이 너무 쉽게 안정을 차지하니까 좀 싱거워 보이고 네. 그래서 아예 실전처럼 이곳을 젖혀가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 좋지 않았어요. 조금 뒤늦게 막아갔는데요. 자, 이렇게 이곳을 그냥 막은 것과 밀고 젖힌 것 이미 공배 하나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100석점을 잡을 수 있는 맛도 다르고 이렇게 젖혀가면서 이 석점까지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살렸죠. 자, 사실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이 두 기사는 개인적으로도 이 하세베가 인연이 많은 기전이에요. 네. 커제 구단은 4년 연속 출전을 하면서 2015, 2016, 2017년에는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2018, 2019년 지금 이 대회까지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때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박정환 선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 커제 구단에게 2번의 준우승을 안겨준 그런 기사죠. 또 박정환 구단도 개인적으로는 빚이 있어요. 2017년 하세베에는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패하면서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가 중요한 결승 무대에서 많이 만난다는 뜻인데요. 네, 하세베는 사실 새해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에서 개최한 대회인데 한중일 최강자를 초청을 해서 그 3인 역토너먼트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전혀 뭐 이견이 없는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인데 일본 대표가 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야마 유타 구단이 나와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이야마 구단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대회는 좀 신예 기사인 시바노 도로마루 선수. 네. 이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이 선수는 박정환 구단에게 패배하면서 3위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그 대국도 박정환 선수가 그렇게 쉬운 대국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박정환 구단이 쉽게 승리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 외의 고전으로 좀 한국 팬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또 그게 최근에 박정환 구단의 좋지 않은 컨디션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흑은 중앙 쪽을 2단 젖혀가면서 두터움을 얻었는데요. 대신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뒤늦게 젖혀가니까 백이
자, 이로써 젖혀갔죠. 이렇게 끊어두고 호구 친수가 좋았어요. 언뜻 봤을 땐 이거 축인데 왜 끊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끊어둠으로 인해서 이 한 점이 가벼워졌죠. 흙이 이렇게 잡자 지금 귀중한 선수를 백이 차지한 거예요. 이거 끊어둔 수는 악수 같지만 이곳에서 축머리도 가능하고 또 실전에서 등장하듯이 다음에 이렇게 밀었을 때 또 이쪽으로 끊어가는 노림도 가능한 겁니다. 아직도 약점이 남아있군요. 그렇죠. 흙이 철벽의 모양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방향착오로 이곳 철벽이 정말 집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자, 그 사이 백은 천하 제일의 명당 중에 하나죠. 자, 이곳 요천은 백이 다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뒤늦게 쫓아가는 느낌인데요. 자, 이제는 흙이 이렇게 다가서도 백이 이곳을 먼저 날일자로 달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백두점은 전혀 공격을 받거나 하는 돌은 아니고요. 이제 흙은 우변 쪽을 어떻게 막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단 이쪽을 끊어간 게 첫 출발이에요. 집으로도 클 뿐더러 이곳이 끊겨져 있어야 어쨌든 백이 못 살아 있잖아요. 네. 끊어가고 백은 아마 이곳을 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정도인데 백도 큰 타격은 없어요. 그냥 흙이 활용하나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덧 국면은 역전무드가 감돌고 있어요. 지금도 냉정히 보면 흙이 아직 불리한 형세는 아니지만 네. 왜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대국자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원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실책을 자책하면서 좀 바둑에 집중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큰 실수를 하면 계속해서 후반까지 괴롭히잖아요. 네. 박정원 구단 정말 미동도 없고 멘탈이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대국에서의 이렇게 단수 친수 그리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곳을 밀린 수 등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세는 아직 어려운 거죠. 아직까지는 백의 우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도 여기서도 박정원 구단이 좀 실착이 나오고 그 작은 실착을 틈타 커제 구단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커제 구단이 워낙 유명한 기사라 시청자분들도 스타일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풍이 좀 어떤 편인가요? 커제 구단은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상대방의 공격을 좀 맞받아치는 역습형 같아요. 먼저 공격을 걸진 않고요. 그렇죠. 먼저 싸움을 걸기보다는 일단 두텁게 참고 있다가 상대방이 거는 싸움에서 그곳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유형 같아요. 그런 기사들의 특징이 흙보다는 100번이 강하죠. 아무래도 흙이 덤이 6집반 혹은 7집반이기 때문에 좀 더 바둑을 적극적으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백은 참고 견디다가 흙이 걸어오는 싸움을 맞받아치는 그런 바둑을 두게 됩니다. 이제 국면이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커제 선수의 후반 능력은 어떤가요? 사실 커제 구단의 단점이라고 하면 후반이죠. 커제 구단과 박정원 구단이 지금 현재까지 박정원 구단이 9승 8패로 1승 앞서고 있어요. 네. 커제 구단으로서는 유일하게 상대 전적이 밀리는 기사인데 대부분 패배하는 패턴들은 커제 구단이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후반에 박정원 구단의 그 집중력과 끝내기 실력에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대국 또한 사실 그런 패턴이었고 또 이후에 두 기사가 또다시 세계대회 결승에서 그렇죠. 만났어요. 네. 일본에서 열린 세계바둑 챔피언십에서 두 기사가 만났는데 그 대국 또한 정말 해프닝 같은 역전승이 펼쳐졌습니다. 그 대국도 커제 구단이 줄곧 초중반을 앞서 나가다가 후반에 박정원 구단의 끝내기에
결국 역전을 허용했죠. 그 부분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끝내기 실수였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재밌는 점은 커제 구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원 구단에게 본인이 100을 잡고는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대국에서 처음 패배를 하고 그 대국까지 100으로 2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 흐름도 거의 비슷하게 후반 역전패였거든요. 그렇죠. 이 대국 못지않게 정말 끝났다라는 시점에 역전을 당했어요. 이 같은 선수에게 같은 흐름으로 지게 된다면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 선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먼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본인 바둑, 그 후반에 대한 두려움까지 같이 다가옵니다.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반에 역전을 당하는 친구들은 자꾸 이 역전 당하던 이 습관이 이어지면서 후반에 좀 두려워하고 그렇다 네. 보니까 초중반에 서두르게 돼요. 싸우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반 포석과 중반 전투가 강한 그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반에 단명국으로 패배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제 바둑의 문제점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초반에 자꾸 망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깨닫게 되네요. 좀 불안하잖아요. 후반으로 네. 가면 형사 판단도 잘 안 되고 늘 역전당하던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니까 초반에 100수 이전에 뭐 끝내야겠다, 200수 이전에 끝내야겠다 이런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작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 말씀드리는 동안 아까 말씀해 주신 밀어가는 자리를 백이 선수를 하면서 상변 쪽 흙이 좀 약해졌어요. 네. 이 밀어가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흙이 세력이었는데 이젠 곤마가 되고 있어요. 사실 커제 구단이 이 장면에서 잘 뒀다면 거의 바둑이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하지만 뭐 커제 구단이 조금 느슨한 수를 두었어도 커제 구단의 그런 우세는 변함이 없었고요. 지금 승률 그래프도 많이 기울어졌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흙이 저만큼 앞서 있었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백한테 확 기울어 버렸어요. 박정원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착수를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곳을 찔러간 수가 좀 국면을 길게 끌고 가게 한 실수입니다. 이 수로는 지금 흙이 이은 이 자리를 땄으면 네. 아마 여기서 불개로 끝났을 확률이 커요. 103점이 잡히지는 않나요? 103점을 잡혀도 일단 이곳 잡은 실리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수로 이걸 따더라도 따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잡더라도 이곳을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음에 이렇게 찔러서 그만이죠. 어차피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백에게는 불개로 끝낼 수 있는 이곳에서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백의 우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형세가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덤을 내기는 어렵고요. 네. 네, 커제 구단이 뭐 물러서서 마지막 종국 직전에는 약 4집 반 정도, 4~5집 반 정도 커제 구단이 이기는 바둑이었다고 해요. 좀 넉넉한 차이였네요. 그 얘기는 지금은 거의 반면승부 양상이란 뜻이에요. 또 이대국은 덤이 7집 반이고요. 자, 상변 쪽에서 백이 찔러가면서 흑에게 있는 기회를 좀 주었고요. 네, 사실 이 이후의 수순은 커제의 신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대국이 정상적으로 백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서 수순을 중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다음 수순은 백이 안전 운행의 네. 일색이었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막판 재밌는 해프닝이 일어났죠. 사실 큰 변수가 일어날 대국으로 보이진 않았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마지막 꼬투리를 잡을 곳이 그곳밖에 없는데요. 우상 쪽의 백 모양이 그나마 좀 불안한 모양이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커제 구단의 처리가 좋았습니다. 우상 쪽을 제외하곤 백에 약한 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상이 정리가 되면 이 대국의 변수는 사라지고요. 그렇다면 백의 무난한 승리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제가 이 바둑의 결과와 그리고 커제 구단의 뒤이은 그 실수한 장면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지금 여기서의 이 수순들보다는 그 커제 구단이 보여주었던 네. 그 실수가 더 궁금하고 저도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커제 구단이 정말 비매너를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같은 기사로서 좀 이해는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바로 티는 못 내겠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재밌던 그 대국이 끝나고 커제 구단이 뭐 자신의 SNS에 좀 사과글도 네. 올렸고요. 또 중국 국가대표 총감독인 위빈 구단도 커제 구단의 경솔한 행동이 있었다. 그 당시에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커제 구단이 워낙 대기사고 중국 랭킹 1위를 또 세계 랭킹 1위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지만 사실 아직 20대 초반의 기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커제 구단의 등장이 좀 중국 기사라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바둑 팬들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커제 구단이 바둑 실력뿐만이 아니라 좀 팬 서비스나 쇼맨십 하는 부분, 한마디로 스타성을 갖춘 그런 선수죠. 그런 부분은 한국의 많은 기사들도 본받아야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바둑이 지고 나서도 티를 안 내고 이기고 나서도 기쁨을 좀 숨기는 스포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커제 선수는 그거를 좀 많이 드러내는 편인 거죠. 사실 그거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개국에서 바둑을 접하는 문화의 차이가 우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일본은 바둑이 스포츠라기보다는 좀 예도의 네. 형태를 많이 띄잖아요. 그래서 8시간짜리 이틀 거리 바둑을 아직도 두고요. 또 대국할 때 무릎 꿇고 좌식 바둑판에서 앉아서 두는 모습도 이색적입니다.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좀 스포츠로 이렇게 전향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도의 옛 문화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더 앞다퉈서 스포츠로 전향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상대에 대한 매너나 기본적인 토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선수로서는 일단 승패가 중요하잖아요. 경기로서 승패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점이 만연했던 것 같고 특히 그때 그 과도기 당시에 한국 기사들과 중국 기사들이 좀 오해 아닌 오해가 불러일으켰던 점이 중국 기사들의 특징이 다둬놓고 던진다. 공배를 메꾸고 던지는 기사들이 등장했던 네. 거예요. 당시에 일본 기사들은 백수만 두고 마음에 안 드네 이러고 던지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사들은 다 끝난 바둑인데 공배까지 다 메꾸고 나서 그러고 개가를 안 하고 던지는 그런 모습. 한국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쾌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중국 기사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응원해준 바둑 팬에 대한 도리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 선수라면 미덕일 수 있잖아요. 좀 그러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기사들도 그런 모습 종종 보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은 스포츠
얘도 이 바둑을 대하는 그 문화적 차이에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슬슬 그 부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 중국에서 이 프로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볼 때마다 정말 그 왜 이불킥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장면만 오면 그때 그 순간 그리고 그때 보였던 경솔했던 언행들. 네. 네. 또 워낙 화제가 되어서 중국에서는 패러디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커제의 행동을 가지고 바둑을 모르는 그런 일반 대중들에게도 동영상, 이 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계속 퍼져 나가면서 커제가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커제 구단의 무난한 골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제 구단이 후반 마무리가 정말 깔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상변 쪽 벡토리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연결도 확실한 자리였고요. 판의 변수는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 흑이 반면으로 두세 집 정도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요. 두 대국자도 당연히 알고 있죠. 미세한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끝내기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장면이었어요. 네. 보통 이럴 때쯤이면 왜 지난 수순을 복귀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나요. 내가 이겼는데 상대한테 어떤 행동을 하지? 혹은 승자 인터뷰는 뭐라고 하지? 이 돈은 어디다 쓰지? 네. 제가 이만큼 큰 상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이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판에 대한 생각보다는 보통 그런 잡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백이 밀어갔을 때 흑이 그냥 받지 않고 붙여가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장면이에요. 네. 백이 이곳을 밀어간 것까진 문제가 없는데 흑이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커제 구단의 머릿속에선 없던 그런 호착이에요. 이 모양, 이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 이 수는 좋은 수가 맞습니다.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이 수를 단순하게 좋은 수를 둬서 이 흑 모양을, 흑집을 키우는 그런 수를 두었구나 까지만 생각을 했던 네. 거지 이 석점이 끊긴다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커제 구단이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커제 구단이 이곳에서 2번의 시간 연장책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 여러 가지 추측이 그 커제 구단이 이곳을 찔러간 시간 연장책, 지금 여기서 이곳을 찔러갔죠. 이곳은 시간 연장책이기도 하지만 이 수를 통해서 이 석점이 연결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흑이 젖히는 수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막아가면 이 교환 때문에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시간 연장책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를 뒀을 때 각종 추측이 난무했던 게 저도 이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는데 이곳을 두자 박정환 구단이 정말 0.1초 만에 미동도 안 하고 이걸 받는 거예요. 저도 그게 신기했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이 수를 모를 리 없는데 저 같으면 정말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저는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요.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떡하지? 계속 형사 판단을 해보고 네. 상대 눈치도 한번 보고 했을 텐데 박정환 구단 정말 0.1초 만에 두면서 그 커제 구단에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물어봤을 때 박정환 구단은 다른 인터뷰를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빨리 둔 건 아니다라고 말은 했다는데 글쎄요. 그 속은 정말 박정환 구단만이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민을 좀 했다면 커제 선수가 눈치를 챘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바로 문제의 장면입니다. 자, 커제 구단 이것을 단수 쳐요. 정말 해프닝이죠. 네. 이것은. 네. 자, 단수를 치면서 지금 3점이 잡혔거든요. 그렇게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대편 젖히는 수만 커제 구단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커제 선수가 실수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때 여기가 문제의 네. 장면이에요. 네, 이게 지금 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방송에 그대로 나왔고 자신의 뺨을 때리고요. 때렸어요.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네.
정말 충격이 컸을 텐데요. 자, 실수한 부분을 자석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커제 선수의 제스처는 다시 봐도 명장면인 것 같아요. 네, 커제의 흑역사죠. 네, 마지막 포인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커제의 흑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요. 지금은 백이 무난하게 승리하는 바둑입니다. 한 4-5집 반 정도 백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자, 백이 이걸 밀어가자 커제 구단이 예상하지 못한 좋은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사실 이 수가 당장 끊는 걸 노린 것도 있지만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려는 수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커제 구단은 끊는 수보다는 그냥 이 집을 키우는 수로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수다. 그냥 이러고 가볍게 넘긴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쪽을 찔러갈 때만 해도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이거 찔러가는 수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사실 찔러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환 구단은 설마 이 수를 못 받겠어 라는 그런 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걸 찔렀어요. 정말 제가 좀 이 바둑을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영상을 보면 커제 구단이 마지막 9까지 몰려서 시간 연장책을 하거든요. 왜 시간 연장책으로 이걸 둘까라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당장 끊어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사실 여기서 당장 끊어가는 게 저 같다면 네, 아마 이렇게 뒀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끊어가면 이렇게 있고 네. 이것을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흙도 좀 많이 당하는 모양이었군요. 그렇죠. 이걸 받으면 이제 여기가 끊기니까 이건 안 되고요. 네. 자, 끊기 전에 이렇게 젖혀서 둘 때 이것을 빠집니다. 자, 이거 받으면 늘어서 수 부족. 이렇게 두면 이 자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끊기면 전체가 지금 다 죽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받는다면 이제는 이걸 먹여치기 해서 꽃놀이패가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팩감은 지금 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 수를 보고 있었지만 차마 지금 이 수는 둘 수 없는 그런 애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는 노타임으로 받아두었거든요. 이게 정말 이 세계 최강자를 다투는 그런 기사들이 바둑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리전도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끊어가자. 자, 여기서 커제 구단이 지금 뭐 믿기 어려운 그런 수를 두었어요. 저는 진짜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커제 구단이 장구할 때 이미 그 1분, 그 30초가 너무 길게 느낄 것 같고 손이 또 커제 구단은 또 손을 이렇게 놨다 뗐다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자꾸 여기다가 손이 가고 있으면 이거 정말 기대감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고 착수를 한 그 순간 박정환 구단 정말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조금 망설이다가 박정환 선수가 붙여갔거든요. 네, 이 수로 인해서 이곳 석점, 이제 이걸 단수치면서 넉점이 됐죠. 이 넉점은 속절없이 잡히게 됩니다. 커제 구단이 착각했던 수는 요거 같아요. 이걸 찔러놓은 의미와도 같은데 이걸 젖히면 이렇게 받아서 그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교환 때문에 찌를 수가 없죠. 끊으면 양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찔러놓고 손 뺀 것 같은데 이렇게 붙이는 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대역전이 되었고요. 이후 수순이 좀 더 길어졌지만 여기서 승부는 끝이 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손해는 거의 뭐 10집 이상, 거의 15집에 가까운 큰 손해가 되었고요. 역시 차이도 마지막에 흑이 7집 반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수순은 좀 더 길어졌는데요. 승부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대국 박정환 선수의 흑 7집 반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명국 리플레이 보내드린 대국이 해프닝도 있었고요. 대역전극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